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가 미뤄졌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왜 여당에서 부동산 전수조치 관련해서 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연일 공세를 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어저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제출했고요. 저희들은 공정하게 철저하게 바꿔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이고, 그래서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탈당 권유 조치를 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해당 의원들의 반발만 무성할 뿐입니다.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던 호기로움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 총 75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네, 대변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절반은 왔나요? 예? 절반 정도는 왔나요?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에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국힘이 2주 뒤에도 덜 내게 되면 그 전원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제 계속 이 상태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제 검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정시로 또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국힘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답변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 정의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포함 5당에 대해서는 즉시 이제 내일부터 착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다만 지금 브리핑 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추가 좀 보완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본격 착수 이런 단어를 네 글자 쓰는 것보다 보완되는 대로 본격 착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일단 이 국힘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 직계 종비속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보 동의 요구서가 있어야 조사가 될 거고, 이것이. 건의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의기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놓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보낸 이유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이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거고 조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자들께서 국민의힘은 왜 그 전수조사에 착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도적으로 그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권익위에 직계 준비소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저희가 제출은 했죠. 직계 좀비속 중에서 좀 동의서가 동의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일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미치는 거였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비율이나 숫자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권익위의 형태를 보면 공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의 지금 직무 배제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욱 부위원장의 직무 배제 여부도 지금 권익위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같은 잣대로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처음에 100% 다 직계 좀비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동의서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가정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도 100%를 완전히 만료했겠느냐. 당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는 민주당도 직계 준비소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동의를 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의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공수처.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공수처장이 의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 1호 사건부터 이런 신뢰를 흔들리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제3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현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입니까?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피의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왜 그러세요?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 없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똑 떨어지는 뭔가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수사의 긴급성, 시급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판단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하는데 입건을 해요? 사건 뭐 똑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사건 분석 검사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교육감도 잘못하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법적인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1호 사건부터 이런 신뢰를 흔들리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건 안 한 거예요.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시켰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만 없는 것 같고도 오늘 무슨 일 있냐, 압수수색 나가냐 이렇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는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인데 이제 저희가 10명이 결혼이고요. 다 채워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욱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섭섭하지만 법사위에서 좀 놓아드리는 것으로. 공수처장님. 네. 처장님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저는. 예, 확실히 그렇죠.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3D 업종이 아니고요. 네. 처장님 심리 상태 제가 예. 안 봐도 뻔합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능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고 얼떨결에 공수처장 되고 나서 지금 답답해 죽겠죠.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자, 김도욱 예. 간사님 떠나신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속이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닙니다. 진짜 예. 정말 아쉽습니다. 예. 의원석에서 들려오는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과 야유가 익숙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고갈이 대두되던 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 성장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 크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 크로스 녹색 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문정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P4G 예. 이것도 녹색 성장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P4G의 플레임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좀 P로 시작되는 단어가 4개 있고. P로 시작해서 G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그린 크로스가 빠져 있어요. 그린 크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뺐을까 유감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함으로써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녹색 성장에서 고군분투 해왔던 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 녹색 성장 기본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개성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니 녹색 성장 기본법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법들입니다. 법 내용은 보게 되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수 뭐 업그레이드 된 거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로로 아니겠습니까? 기본법 중에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죠.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이란 걸 같은 어떤 가치와 정책적 목표로 넣는다면 이 법안의 이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뭐 의원님 법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 중반쯤 되니까 총리께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주 출신 투톱이니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제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 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경선 연기를 두고 벌어진 치열했던 논쟁에서는 한 코미디언의 어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안건 상정이 필요할 텐데 장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이 당의 총 보면은 거의 다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신가요? 다수는 아니시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경선 연기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흥행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경선의 내용 그리고 방법, 당장의 이준석 대표 비슷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게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다. 원칙을 어긴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원칙이 뭐냐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가 조정하게 돼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 조정을 안 한다. 이거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이게 상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코로나 이후에 정상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후보를 뽑자. 그래서 자기 의견들을 선명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소신껏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민주주의 꽃을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저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위선과 무능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그걸 극복했냐고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응? 국민들은 김칫국 떡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 언제 마실래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짜증나잖아요. 현재의 경선 방식 그리고 경선 일정대로 가게 될 경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쉬운 얘기로 방금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연말 연예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를 버리고 9, 10, 11월에 바짝 프로그램을 출연하라고. 상반기에 활약을 해봤자 연말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훨씬 일찍 경선을 치러버리면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 때까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